지방 공무원들이 일하는 청사 하나를 짓는데 무려 4천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이 돈이면 평당 2천만 원 하는 아파트를 2만 채나 지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청사가 청와대보다도 더 크고 호화롭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상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청사 건설 사례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의 혈세를 함부로 쓰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청 신청사는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청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건설 비용만 4천억 원 이상이 들어가 한국 최고의 호화청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4천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어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인데 30평 아파트 한 채가 6억 원입니다. 그러면 4천억 원으로는 무려 6,666채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4명이 산다고 하면 2만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고작 지방 공무원 몇백 명이 일하는 청사 하나 짓는데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욱 어이가 없는 건 하청과 연못 조성 등 청사 이외의 시설에도 무려 140억 원을 추가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경북도청사는 청와대와 유사한 형태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보다도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이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거주하고 일하는 청와대보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더 크고 화려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욱 기가 막힌 건 유지비입니다. 건물 유지비만 해도 시설관리, 청소, 조경 등으로 1년에 100억 원 전후가 지출된다고 합니다. 100억 원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한 곳이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청사 하나 관리하는 데 매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인구가 계속 소멸되고 있고 재정 자립도도 낮은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돈도 부족한 상황인데 빚을 내서 이런 궁궐 같은 청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상북도의 인구는 2010년 270만 명에서 2024년 현재 약 260만 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이 심각해서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4천억 원 넘는 돈을 청사 건설에 쓴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경상북도는 도청 이전과 함께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총 2조 5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한 실패입니다. 2016년 도청이 이전한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경북도청 신도시의 인구는 목표했던 10만 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거대한 청사와 각종 시설들은 만들어 놨지만 정작 그곳에 살 사람들은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일자리와 인프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멋진 청사를 짓고 신도시를 만들어도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부와 지자체들의 잘못된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청사일까요? 아니면 살만한 집과 일자리일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건설사들의 최근 3년간 준공공사 중 절반에 가까운 43.7%가 적자 공사라고 합니다. 건설업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누적 건설 수주 건수는 1만 1,768건으로 최근 3년 평균보다 31.4%나 급감했습니다. 이는 건설업계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자체들은 여전히 화려한 청사 건설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북도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청남도청도 3,200억 원을 들여서 지었고, 성남시청은 3,220억 원, 용인시청은 1,900억 원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전국 곳곳의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화려한 청사를 짓기 위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는 8만 9천 개가 넘는 폐건물들이 방치되어 있고 미분양 아파트만 7만 2,624가구에 달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화려한 청사 짓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청사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안타깝게도 기대했던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2024년 아파트 건축비가 평당 미터당 188만원 수준인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4천억 원으로는 약 21만 평당 미터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략 2만 세대 정도의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경북도청사가 실제로 창출한 경제적 효과는 어떨까요? 도청 이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고작 몇백 명 수준입니다. 4천억 원 투입 대비 극히 미비한 효과인 겁니다. 외국의 지방 정부들은 어떨까요? 독일의 정부 청사나 일본의 현 청사들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건물을 짓고 나머지 예산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나 인프라에 투자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주나 텍사스주 같은 큰 주의 정부 청사도 우리나라의 광역시 도청사보다 훨씬 소박합니다. 대신 그 돈을 교육이나 의료, 교통 인프라에 투자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천억 원을 다른 곳에 썼다면 어떤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민주택 공급입니다. 30평 아파트의 분양가의 절반인 3억 원에 공급한다면 1333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구당 4명이 산다고 하면 5332명이 새로운 집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둘째, 교육 인프라입니다. 초등학교 한 곳을 짓는데 약 100억 원이 든다고 하면 40개의 새로운 학교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만 명의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투자입니다. 셋째, 의료 인프라입니다. 중소규모 종합병원 하나를 짓는데 약 200억 원이 든다고 하면 20개의 새로운 병원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현재 건설업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공사 미수금만 42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이는 작년 말보다 12.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화려한 청사 건물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작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건설업계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지자체장들의 무분별한 청사 건설을 강력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둘째, 선거 때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실용적인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을 통해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경북도청사 4천억 원 건설 사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화려한 외형에만 치중하고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서비스는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4천억 원이면 수만 명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고 수십 개의 학교와 병원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 화려한 청사 하나를 짓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일들이 경북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국 곳곳의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이런 낭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는 화려한 청사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곳에 써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지역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지자체들의 세금 낭비 사례들을 더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